매 학기마다 오는데 이번에 가시는 분들 성비가 되게 다양하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여성분들이 좀 많이 가셨거든요. 여학생들이. 좀 재미있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와이 오리엔테이션 하와이 교육 기간 동안에 계속 여러분을 맡게 될 박재리 원장이고요. 밴드에 제가 그 카카오톡 등록하시라고 올려놨어요. 그래서 혹시 등록 안 하신 분들은 그 밴드에서 참고하셔서 보시고 카카오톡 등록을 하신 다음에 저한테 한 번씩 본인들이 누구신지 말을 걸어주셔야지 제가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 소속을 꼭 대화를 걸어서 말을 걸어주세요. 그러니까 등록만 하시고 말을 안 걸어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여러분을 다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꼭 말 걸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신청서 안 보내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까지 꼭 보내주시고 여건이 혹시라도 발급이 안 돼서 좀 늦게 주셔야 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도 저한테 꼭 한번 인폼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럼 지금부터 오리엔테이션 시작할게요. 오늘은 5가지 주제로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여러분이 가시는 하와이 대학교 학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출국 준비, 그 다음에 이제 하와이 입국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학교 생활하실 때 현지 생활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렇게 5가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여기 관련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녹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리엔테이션 참가를 못한 학생이 있으면 밴드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녹화된 영상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밴드에 이제 전북대학교 선생님이 올려놓으신 걸로 알거든요. 다운받으셔서 보실 수가 있으니 보시고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또 언제든지 저한테 카톡이나 이메일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학생분은 아니시겠죠? 뒤에 계시죠? 네. 일단 미국에 주가 50개가 있는데 하와이는 50번째 줍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섬이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가시면 아마 액티비티고 뭐고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셔서 학생들 항상 하와이 다녀오시면 좀 되게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셨다고들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저번 학기에 다녀오신 선배분이 저한테 영상 하나 보내주셨는데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한번 보여드릴까 해서 봤는데 그분 얼굴이 나와서 일단 그 얼굴을 그 영상을 공개를 못 해드리고 일단 PT 화면 뒤에 보시면 하와이 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그건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비행기 타시고 인천에서 직항으로 8시간 가시게 될 거고요. 하와이는 연중 온화한 날씨이기 때문에 사계절 언제 가시든지 간에 거의 여름 날씨세요. 그래서 물론 이제 11월부터 3일까지는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라서 11월은 좀 피하시면 좋아서 여름에는 되게 좋아요, 겨울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즐길 거리들이 좀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통화는 아시겠지만 미국이니까 US 달러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압이 이제 저렇게 생긴 모양 있죠? 저런 콘센트가 있으셔야 돼서 이마트나 이런 데서 꼭 가져가셔야 되고 사가져 가셔야 되고 또 전압이 달라요. 한국은 220V인데 하와이는 110V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형 가정 같은 거 보시면 이제 220V 전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 가져가시면 못 쓰세요.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해서 준비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미국 화폐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생긴 화폐를 가져가시는 것도 답이고요. 요즘에는 사실은 신용카드 같은 거 많이 쓰시긴 하세요. 한국도 지폐 많이 안 쓰시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돈보다는 좀 신용카드가 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은행 가시면은 이렇게 신용카드 쓸 때 수수료 안 붙는 요즘에는 그런 신용카드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주거래 은행이 상담하셔가지고 최대한 수수료 안 나오는 걸로 준비하셔서 신용카드 쓰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카드보다는 현찰이 편하다. 그러면 이제 저렇게 미화 준비해가지고 가셔야 되고 환율에 따라서 금액은 많이 다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환율 민감하게 보셨다가 이제 목표에 맞는 환율로 돈을 바꾸시면 됩니다. 하와이는 지하철이 없어요. 버스하고 택시 타셔야 되고요. 대개는 버스를 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하와이 버스 도메인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홈스테이 가시면은 홈스테이 주인이 이제 첫날 하와이 버스 카드 어떻게 사는지 알려주실 거거든요. 하와이 버스는 현찰로 돈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통카드 사야 되잖아요. 하와이도 똑같이 교통카드를 사서 충전하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결제하시는 시스템으로 가셔야 되고요.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3주 정도 있을 거니까 한 달짜리 티켓을 많이 사세요. 그게 이제 한 번씩 결제하는 것보다 많이 저렴합니다. 그렇게 많이 결제해서 하실 거고, 첫날에 이제 홈스테이 가족분들한테 물어보셔서 버스카드 어떻게 사야 되는지, 충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물어보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하와이는 그 호놀룰루에 있는 국립종합대학교고요. 하와이에 사실 섬이다 보니까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표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 이 종합대학 랭킹으로도 한 200위 위에 있는 굉장히 좋은 학교고요. 연구중심대학교로 좀 미국 연방 정부가 투자를 해서 많이 연구하는 그런 되게 좋은 학교입니다. 여기 영상 하나 보여줄게요. Well, the NICE program has been around for more than 40 years now, and it's been one of the most popular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programs in Hawaii. We've had, over the years, wow, thousands of students have come to study English with us. I could learn many kinds of words, so I could try conversation. There are many ways to speak English. There are many math teachers and many students and friends. Alright, well I just finished a 3-week NICE program and I had the best students ever. We went to the ukulele factory, we went to KATV studio, and we also got to go to Sea Life Park. I like dancing, so I like pull-up workshop, so I wanted to do it more, but we have just 2 hours, so I was depressed of like dance, but I love that. Yeah, it was a good experience because I've never before, never danced before live, and I like the sport. The pull-up workshop is the first time to me. So it was very difficult, but it was very fun.
했는데 지금 보신 영상에 했던 거 다 여러분이 하실 거예요. 3주 동안에. 네. 그래서 저렇게 유연하게 허리도 돌리시고 훌라춤도 좀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장면이 그 3주 끝나면 호텔에서 졸업 파티를 하네요. 근데 각자 본인들 소감도 말씀하셔야 되고 저렇게 뷔페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출연증 받는 걸로 일정이 끝나시게 되거든요. 좀 저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좀 많이 하시게 될 거라 좀 재미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많이 하시는 질문이 전북대학교 학생들만 수업하냐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저번 겨울방학에는 12개 대학교에서 오셔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외국 친구들이랑 섞여서 수업하셨고요. 이번에는 정확하게 몇 개의 학교가 올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10개에서 15개의 학교들이 오세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여러분이 한 그룹이신 거고 이제 레벨 테스트를 해서 본인 레벨에 맞게 이제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외국 친구들이랑 똑같이 같이 수업하시게 돼요. 그래서 뭐 일본 친구도 만나실 수 있고 중국 친구들도 만나실 수 있고 뭐 타국가 친구들도 만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수업을 하시게 되고요. 홈스테이는 여러분들끼리만 쓰세요. 왜냐면 이제 2인 1실로 배정이 될 건데 아무래도 문화랑 간습이 다른 친구들이랑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북대 학생들이 2인 1조로 되셔가지고 배정받아서 들어가시게 됩니다. 수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회화 위주 중심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 회화를 중심으로 이제 소통하는 거 방법을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될 거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들어가시면 첫날에 레벨 테스트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레벨에 맞는 그 반으로 배정이 되셔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보통은 이제 뭐 역할극, 토론, 프레젠테이션, 소그룹 활동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정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 이제 특징적인 거는 이제 뭐 반에 따라서 이제 바깥 활동들을 같이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주말에 액티비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것도 있고 소정의 비용을 내셔야 되는 것도 있고요. 보통 주말에 하는 액티비티는 여러분이 참여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신청을 받거든요. 그럼 이제 인터넷 링크에 들어가셔갖고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 따로 신청하시면 되고 그 외에 주말에 이제 개별 일정으로 놀러 다니고 싶은 친구들은 각자 자기 일정을 소화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들어있는 일정들은 무조건 참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 3주 참가하시는 거는 다 이제 성적으로 표기돼서 전북대학교 학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출석률이에요. 여러분이 결석을 하시면 안 되시고 만약에 내가 많이 아파서 학교를 못 갈 상황이 생기시면 미리 학교 담당자분한테 내가 아파서 못 간다라고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안 가시면 무단 결석이고요. 그럼 이게 여러분 학교로 성적이 올 때 굉장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듯이 출석률이 제일 중요한 걸 말씀해 주셔야 되고 중간에 이제 교환학생과의 이제 수업이 있는데 하와이 대학교 재학생들이랑 만나서 하는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업이 있어서 3주 동안 3번에서 4번 정도 만나시게 되고요. 이제 미국 학생 1명당 이제 국제학생 2명에서 3명 정도 그룹이 형성이 돼서 이제 대화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훌라 워크샵 아까 허리 돌리는 거 보셨죠? 여러분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3주 마치시게 되면 이제 평가가 이제 하와이 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성적표가 발표가 돼서 이거는 여러분한테는 드리는 건 없고요. 전북대학교로 바로 발송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수료증만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각자 소감 발표하시고 이제 수료증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수업 시간은 오전 8시 30분에 시작해서 오후 12시 20분에 끝납니다. 그럼 이때 이후로는 이제 자유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자 하고 싶으신 거 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학교 시설들 이용해서 뭐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은 운동하기도 하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제 여행 다니는 친구들은 여행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일을 지내시더라고요. 학비 납입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출국일은 7월 30일이고요. 혹시 먼저 들어가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홈스테이 먼저 들어가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안타깝게도 안 돼요. 왜냐하면 단체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고 또 여름에 아시겠지만 성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홈스테이가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중간에 며칠 쪼개 쓰게 되면 그 집에는 다른 학생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홈스테이 가족들이 절대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먼저 들어가고 싶다? 그럼 개별적으로 숙소를 알아보셔갖고 며칠 계시다가 홈스테이 각자 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보통 여행을 하시더라도 끝나고 보통 연장해서 계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천하기로는 내가 조금 며칠 더 여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귀국일을 늦추셔서 오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끝나고도 홈스테이에 더 체류해도 되나요? 마찬가지로 안 돼요. 그래서 저 정해진 날짜에 무조건 나오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추가 체류를 원한다 그럼 본인들이 각자 머무실 숙소를 따로 구하셔서 계시다가 이제 귀국하셔야 됩니다. 나는 저 프로그램 내에만 있다 올 거예요 라고 하신다면 인천 출발을 2023년 7월 30일에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귀국을 하와이 시간으로 2023년 8월 19일에 하시는 거예요. 안 헷갈리시겠죠? 네, 저한테 날짜 헷갈려서 물어보는 학생들이 항상 있어요. 언제 나가야 돼요? 하와이에서 물어보시거든요. 일단 19일 오후 1시까지 홈스테이에서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19일 귀국이라고 생각하시고 비행기 리턴일을 19일로 잡으면 하와이 시간으로 19일에 잡혀요. 그렇게 해서 오시면 되고요. 참가 비용은 3,682불입니다. 이 비용은 6월 23일에 납부를 하시게 될 건데 이날 제가 오전 10시 전에 밴드로 이날 환율을 보고 원화로 얼마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을 보시고 그날 6월 23일 오후 1시까지 다 계좌로 입금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환율 변동이 있기 때문에 받는 즉시 제가 학교로 보내야 돼서 여러분이 날짜를 옮기시면 제가 저 날짜에 못 보낼 수 있거든요. 단체로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랑 날짜를 꼭 업수를 해주셔야 되고 환율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 날 1차 환율을 보고 얼마라고 원화를 알려드리는 금액을 보시고 그 원화 금액을 보내주시면 돼요. 이해가셨죠? 네. 그리고 환불 규정도 안내해 드릴게요. 6월 23일까지 학비 납부하시고 혹시라도 6월 30일 이전까지 이제 뭐 사정이 생겨서 참가를 못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학교 등록비, 홈스테이 알선비 기본적으로 내셔야 되는 400불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은 다 환불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7월 1일 이후로 참가를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일단 학비가 환불이 안 돼요. 그래서 학비랑 이제 홈스테이 알선비 빼고 나머지 비용 환불을 해드릴 거고 이제 출국한 이후에 내가 못하겠다라고 하신다면 환불은 사실 불가입니다. 그래서 이거 명심해 주셔야 되고요. 사실 환불하셨던 학생이 딱 한 명 있었어요. 출국하시고 코로나 걸려서 수업을 못 갔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여러분 건강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학생도 본인이 코로나 걸릴 거라고 상상을 못했겠죠? 한국에서 걸려서 하와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발병했어요. 그래서 아예 못 들어갔어요. 수업 3주 내내. 그래서 이런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수업을 못 들어가시니까 아무래도 가정 이수를 못 하셨고 학점을 못 받으시겠죠. 이 학생은 기국밖에 답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기 전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고 일단 가고 나서도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하와이는 미국은 사실 노마스크 된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어디 가시든지 간에 마스크를 안 끼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 선택이시니까 지금처럼 내가 아무래도 좀 걱정된다 그러면 마스크를 끼고 다니시는 것도 방법이긴 하고요. 그리고 내가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다 그러면 이제 보험 가져가시라고 제가 이제 안내해 드릴 건데 병원을 가셔야 돼요. 괜히 감기 아니야?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 영어 못하는데 병원 가서 뭐 말 못해서 치료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무조건 병원에 가셔서 본인 건강관리는 잘 하셔가지고 내 건강은 내가 관리를 잘 하셔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아셨죠? 혹시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 질문 있으신 학생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이제 출국할 때 필수로 가져가야 되는 서류입니다. 당연히 여권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권 4번 다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일단 입학 신청할 때 학교에 보내야 되고요. 둘째는 유효기간이랑 이거 제가 좀 다 확인해 보려고 달려고 하는 거라서 여권은 발급되는 대로 저한테 바로바로 보내주셔야 돼요. 비자는 이제 관광 비자라고 대사관의 인터뷰에서 받는 B1, B2 비자가 있고 이스타 비자가 있는데 여러분은 다 이스타 비자를 대부분 신청하시게 될 거고요. 내가 여권에 B1, B2 비자가 있다 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스타 비자 신청하지 않고 그 비자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혹시 내가 B1, B2 비자가 있다고 하시면 저한테 비자 사본도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스타 비자를 받아야 된다는 학생은 제가 오늘 오후에 이스타 비자 받는 방법을 밴드에 올려드릴 거예요.
블로그 호스팅 된 거를. 그러면 그거를 보시고 각자 이스타 비자를 받으시면 돼요. 그 이스타 비자를 받고 저한테 사본을 보내주셔야 되고 되게 자세하게 제가 올려놨어요. 하나하나 캡처해서. 그래서 그 사진 보고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건데 혹시라도 이스타 비자 발급을 직접 하시다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 하셔야 되는데 이스타 비자도 제가 언제까지 받으시라고 시한을 드릴 거예요. 그 기간 안에 받으셔서 저한테 반드시 사본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입학 허가서는 제가 준비되면 여러분한테 다 보내드릴 거고요. 이제 출국할 때 여권 기자와 함께 입학 허가서 들고 가셔서 입국 심사할 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숙박하기에서 홈스테이도 제가 출국하기 1, 2주 전에 각자 이메일로 전달해 드릴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본인 정보가 맞는지 확인을 꼭 하시고 잘못된 게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픽업은 홈스테이 가정이 각자 공항에 와서 여러분 픽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따로 픽업 확인서를 드리진 않는 거지만 이제 숙박 확인서에 학교로부터 대충 이제 어느 정도 집 거리가 되는지를 본인들이 좀 지도 같은 거 찾아보셔가지고 대충 이제 어떻게 학교를 가는지를 좀 미리 인지하고 계셔야지. 왜냐하면 도착하고 다음날 바로 학교를 가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일찍 가시는 분들은 한번 버스 타고 학교 가보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각자 이제 어느 교통편을 이용해서 버스를 타야 되는지 정도는 미리 좀 숙지하고 가시라고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이제 항공권. 성수기이기 때문에 항공이 없을 뿐더러 늦게 사면 살수록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혹시 나 여권이 안 나와서 항공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면 여권 이름 스펠링만 정확하시면 여권에 상관없이 항공권을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빨리 검색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좀 저렴하면서 나한테 맞는 스케줄을 찾으셔서 발권을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항공권 발권하시면 저한테 바로 이메일로 항공권 사본 보내주셔야 돼요. 간혹 어떤 학생은 예약 그 번호 있는 거를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몇 시에 도착하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티켓을 보내주셔야 돼요. 몇 시 출발, 몇 시 도착해서 이 티켓을 여러분이 이메일로 받으시던 아니면 요즘 다 인쇄하게 돼 있잖아요. 그 PDF 파일로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반드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행자 보험은 여러분 맞는 걸로 개별로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험은 각자 사셔서 저한테 사본을 보내주세요. 왜냐면 학교에서 여행자 보험을 들어갖고 오라는 게 필수기 때문에 제가 티켓, 여행자 보험 증권 번호로 확인해서 학교를 다 개별 발송을 해줘야 돼요. 이거 보내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아무래도 집과 다르잖아요. 힘든 일도 생기실 수 있을 거고 또 마음에 안 맞는 일도 생기실 수 있을 거예요. 홈스테이에서도 그렇고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즐기려는 마음가짐이 있으셔야지 3주 동안에 잘 지내다가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서류는 명심하고 계셨다가 다 준비하고 가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와이 입국하시려면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셔야 돼요. 만약에 6개월 미만인 여권 가져가시면 입국이 거절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여권 사본 주시면 저도 확인하겠지만 만약에 6개월 미만의 여권이 있으시면 빨리 재발급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끝까지 확인을 못하는데 여러분 여권 중에 혹시라도 찢어져 있거나 그리고 낙서를 했거나 이러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확인해서 입국 거절난 경우 케이스가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권은 여러분이 쓰시는 란이 맨 뒷면에 있는 개인정보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 여권에 내가 뭐 예전에 이런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입국 기록을 어디 갔다 왔는지를 읽고 싶지 않으니까 나 이날 캐나다 다녀왔어. 여권에 이제 자기가 좌표를 쓰는 거죠. 그렇게 돼 있으면 그 여권 사용이 안 되세요. 그래서 그런 거 없게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제 ESTA 비자를 받으시면 최대 90일까지 여행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계약이 있으니까 90일까지 못 계셔갖고 여행을 하시더라도 뭐 1, 2주 있다가 오시는 게 좋겠죠. 요런 비자 여권이 있다. 그러면 이스타 비자 안 받으셔도 되고요. 요렇게 생긴 애가 여권이 없다. 그러면 제가 이따가 밴드에 올려드리는 거 참고로 하셔가지고 반드시 이스타 비자 받으셔서 저한테 사본 보내주셔야 돼요. 이스타 비자 발급받는 사이트는 여기 있고요. 그리고 발급받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지해 드릴게요. 발급 비용은 US 달러 21불이고요.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국 72시간 전까지 발급해라 라고 하지만 저희는 이번 달 안에 끝낼 겁니다. 발급하시면 승인 신청서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입학허 가서는 이런 식으로 제가 받아서 여러분한테 각자 보내드릴 거예요. 숙박 확인서도 이런 식으로 레터로 오면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 홈스테이에는 아침하고 저녁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아침은 이제 아메리칸 블랙버스트라고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보통은 여러분 각자한테 알아서 먹으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시리얼이라던가 빵이라던가 계란이라던가 이 정도 수준으로만 제공이 되고요. 저녁은 보통 이제 홈스테이 가정에서 아주머니가 요리를 해서 같이 먹는 그런 식으로 될 거고요. 점심은 이제 여러분이 카페테리아나 주변에서 사 드셔야 돼요. 근데 보통 6불에서 12불은 미국 애들이 사실 걔네는 주식이랄 게 없거든요. 아시겠지만 햄버거 이런 거겠죠. 그런 거 드시면 6불에서 12불이면 충분히 드시고요. 근데 난 저런 걸 햄버거 싫다. 거하게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20불에서 25불 정도는 주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저런 거 계산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여행 경비며 이런 거 계산하셔서 내가 3주 동안 얼마나 쓸지 대충 용돈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계획성 있게 좀 잡고 예산을 잡으시는 게 좋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국 전에 집 주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홈스테이에서 학교를 어떻게 가는지는 여러분이 각자 좀 찾아보시고 하셔서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늦게 끊으면 끊을수록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알아보시고 빨리 발권을 하셔서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돼요. 비행 시간은 하와이까지 약 8시간 30분이고요. 만약에 뭐 나리따 붙여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내식도 보통 2식 정도 주고 중간에 이제 음료랑 디저트 같은 거 주실 거고 뭐 비행기야 많이 타보셨으니까 아실 거라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여행자 보험을 반드시 드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보험사든 상관없으니 본인에게 맞는 보험사를 찾으셔가지고 저 수업 시간은 반드시 커버가 되셔야 되고 내가 후에 며칠 더 머무를 생각이 있다? 그럼 그 기간까지 생각하셔가지고 잘 커버하는 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걸렸을 때도 보상을 가능해서 어떤 보험사를 사시든지 간에 크게 상관은 없을 거예요. 짐 뿌리기 팁. 일단 화물용 가방 2개까지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거 외에 뭐 기내용 가방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뭐 10kg 넘기지 않으시면 문제가 안 되실 거고 숙제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고 수강 신청도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노트북 정도는 가져가시라고 좀 권하고 해요. 네. 노트북 같은 거 꼭 챙겨가시는 게 좋고 노트북은 화물 가방에 넣으시면 안 돼요. 본인이 들고 타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액체류 같은 거 선크림, 로션, 안약, 뭐 치약 이런 액체류, 반고체류 이런 애들은 100ml 그러니까 요구르트병으로 한 요 정도 되는데 요게 넘어가면 무조건 수화물로 발송하셔야지 기내에 들고 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게임기나 디지털 카메라 이렇게 고가의 기계는 안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안경, 콘택트 렌즈 이런 거 좀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게 좋고 이불이랑 침구류 같은 경우 기본적인 거는 홈스테이에서 제공을 해줘요. 책상, 의자, 침대 뭐 이런 기본적인 거는 홈스테이에서 제공을 받으시니까 이런 거 준비 알아주셔도 됩니다. 간혹 학생들이 수건 가져가야 되는 물어본 친구 있어요. 홈스테이는 호텔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쓰셔야 되는 수건 같은 거는 본인이 가져가셔야 되고 그리고 샴푸라던가 뭐 바디워시 뭐 이런 거 제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쓸 건 여러분이 각자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의류는 체류하는 기간 동안의 기후를 준비해서 고려해서 준비하시는데 아무래도 여름이니까 반팔 위주로 준비하시는데 강의실 이런 데는 추울 수도 있거든요. 홈스테이 가정이 보통 에어컨이 있지는 않아요. 에어컨이 없어도 살만해요, 하와이는. 근데 보통 강의실이라던가 뭐 큰 건물에 들어갔을 때 좀 춥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람막이 잠바 같은 거는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각자 예산에 맞게 돈은 준비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뭐 카드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현찰이 좀 불편한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주거래 은행 가셔가지고 수수료가 좀 적은 카드가 뭐가 있는지를 각자 알아보셔서 그거에 맞게 카드 쓸 수 있게끔 가져가시는 것도 좋고요.
주시고요. 출국하실 때 준비하셔야 될 거 아까도 리스트에 있었지만 여권, 비자, 항공권, 그리고 이제 마일리지 카드, 대한항공, 아시아나, 뭐 자랑공 이런 거 타시면 각자 적립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입항 와서 홈스테이 확인서, 그다음에 수화물 탁송하셔야 되니까 보통은 출국 3시간 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시는 게 좋습니다. 환승하셔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물어보시는 게 수화물, 뭐 찾아서 다시 보내야 돼요? 물어보신 친구 있어요. 이 수화물은 인천공항에서 목적지인 하와이까지 그냥 바로 갑니다. 여러분 몸만 내리셨다가 기내에 들고 탔던 짐이 있다면 그 짐만 잘 챙겨서 내리셨다가 다시 비행기만 바깥 타서 가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항공 지연이 됐다, 뭐 이런 경우 있거든요. 있었어요, 여러분 선배님 중에. 그러면 학생도 당황하시겠죠. 근데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인천에서 출발하실 때. 여러분 선배님이 도착하셔야 될 시간에 일본에서 비행기가 늦게 출발했는데 저 늦게 출발하게 됐어요라고 이거 하나만 카톡 남기시고 본인은 비행기를 탔어요. 언제 도착하는지 나한테 안 알려주고. 그럼 무슨 현상이 생기냐? 홈스테이 가족은 인봉을 못 받았겠죠. 그럼 공항에 나와서 계속 기다리겠죠. 그분이 도착할 때까지 8시간씩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그럼 중간에 갑니다. 그러면 어긋나요, 픽업이. 그러면 뭐 다시 나와주는 게 그분 입장에서도 어려우니까 그럼 또 개별적으로 우버 타셔서 이동하셔야 되고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항공이 지연이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문제가 생겼다라는 사태가 발생이 되시면 그 즉시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시고 언제 도착하는지를 인폼을 주셔야지 제가 그쪽에 미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이 학생이 늦게 가니 늦게 나와주세요라고 대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냥 내가 가면 알아서 나와주겠지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비행기 타시면 큰일 나요. 근데 그분은 제가 비행기를 몇 시에 탔는지를 거꾸로 추적을 해가지고 도착 시간을 찾아가지고 새벽 3시에 한국 시간으로 하와이에 전화를 해서 그분이 늦게 가니 늦게 나와주세요라고 해서 다행히 픽업을 받았어요. 근데 이런 사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일찍 알려주셔야지 제가 대처를 할 수 있어요. 입국 절차를 알려드리는데요. 사실 해외여행 많이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입국하는 절차는 대부분 비슷해요. 들어가면 이제 내국인, 미국 사람 입국 심사 하는 데가 있고 외국인 입국 심사가 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우리는 인터내셔널입니다. 외국인 입국 심사 하시는 데로 가셔가지고 순서대로 쓰신 다음에 한 명씩 입국 심사할 때 인터뷰 하시고 이제 나가시면 되는데요. 보통 요 순서를 따르게 돼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 심사대 이동하신 다음에 미국은 입국 신고서가 없어졌어요, 사실상. 그래서 어떤 공항에 가면 키오스크에 입력을 해서 나가라라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미국 공항은 그냥 오라고 해요. 딱히 뭐 작성하는 거 없이. 그래서 입국 심사에 그냥 가셔가지고 순서대로 쓰신 다음에 이제 차례가 되시면 여권, 입항 와서 숙박하면서 이런 거 제시한 다음에 간단하게 인터뷰 하십니다. 보통 물어보는 거는 왜 왔냐, 얼마나 있을 거냐, 언제 갈 거냐, 뭐 어느 정도 여행 경험이 가지고 왔냐, 뭐 이런 간단한 거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은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되겠죠. 나 하와이 대학교에 3주 공부하러 왔다. 홈스테이에 있을 거다. 숙박하기에서 가져가시게 되면 그냥 보여주시면 간단하게 나 여기 있을 거다. 그리고 끝나면 바로 갈 거다. 그리고 뭐 여행 경비는 이 정도 충분히 갖고 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시면은 뭐 입국 거부되시는 경우가 전혀 없으니까 떨지 마시고 인터뷰 잘 끝내신 다음에 여권에 입국 도장 받고 이제 나가신 다음에 짐 찾고 세관 신고 하신 다음에 이제 나가시면 하와이 공항이 크지가 않아요. 되게 작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디서 홈스테이 가족들을 만나요? 많이 물어보는데 그냥 밖으로 나가시면 거기 앞에 그냥 서 계세요. 본인들 이름 들고. 그래서 홈스테이 가족을 못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와이에 안전하게만 가시면 다 홈스테이 가족을 만나셔서 가실 수 있고요. 이거는 제가 참고로 적어놨는데 요즘에 물어보지 않아서 넘어갈게요. 얘도 이제 마찬가지고 짐 찾는 거는 일단 이민국 통과해서 나오면 배기지 크레인으로 가셔가지고 짐을 찾으시면 되고 간혹 가다가 짐이 분실되거나 나는 갔는데 짐이 안 오거나 이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제가 직업상 해외를 많이 다녔는데 60번 나갔는데 한 번 있었어요. 저도 나는 갔는데 내 집이 안 옮겨온 거야.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항공사마다 로스트 앤 파운드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가셔가지고 그 내 짐이 안 왔다라고 말씀하시면 이분들이 주소 같은 거 적어서 이쪽으로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당황하지 않고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기록을 저번 학기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물어보니까 확인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딱히 여러분이 안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혹시 모르니 학교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밴드에 공지해 드릴게요. 학교 첫날 가시게 되면 여러분이 등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 여권 가져가셔야 돼요. 학교에. 그 다음에 간단한 필기도 가져가셔야 됩니다. 레벨 테스트니까. 그래서 첫날에는 거의 레벨 테스트를 보고 끝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여러분이 하와이 대학교 학생증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증을 만드셔야지 하와이 대학교에 있는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무조건 일괄적으로 걷어가지고 학생증 만드시는 건 아니고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학교에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센터에 네가 가면 학생증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듣고 가서 각자 학생증을 만드시면 돼요. 학생증 만드는 비용은 10불이라고 해요. 홈스테이는 하와이 현지인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숙을 하시는 건데요. 사실은 뭐 여러분들 전부 때 다니지만 이 근처에서 자취하지 않는 이상은 평균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통학 시간을 거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와이 대학교 근처에 물론 이제 집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 40분에서 1시간 반 정도 통학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가급적 1시간 이내의 집을 찾아드리려고 제가 이제 하와이 홈스테이 업체들이랑 얘기를 할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사실 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운이 좋아서 가까운 집이 걸리는 학생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1시간 정도 통학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최장 1시간 반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홈스테이의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영어 쓰는 현지인들이랑 사니까 그래서 이 영어를 쓰셔서 뭐 영어 실력 향상의 기회도 되고 현지 문화 체험을 좀 가능하실 거고 그리고 사는 데 필요한 가구들 같은 것도 당연히 있겠죠. 네. 근데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까지 좀 통학거리가 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문화랑 관습이 다른 하와이 분들이랑 사니까 불편한 게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뭐 저녁에 너무 늦게 들어가면 실례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통금 시간을 지켜줘야 된다든가 그리고 이제 하와이 분들이랑 저녁을 보통 같이 먹잖아요. 홈스테이 가족이랑. 근데 내가 일이 생겨서 저녁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아. 그러면 미리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전화해서 제가 저녁을 못 맞추니 저녁을 못 합니다. 라고 언지를 해주셔야지 그분들이랑 잘 지낼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간이랑 규정 같은 거 좀 물어보셔가지고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어떤 홈스테이 가정은 뭐 세탁하는 건 좋은데 몇 시 이후에는 안 했으면 좋겠어. 라던가 뭐 욕실을 쓰는 건 뭐 당연히 쓰는데 몇 시 이후에는 뭐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규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본인들이 뭐 공동생활이니까 일종의 감수하시고 좀 어느 정도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엄마도 친구 오는 거 싫어하는데 홈스테이 가족이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친구를 홈스테이 가족에 초대하시는 건 가능한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와야 된다? 그러면 아줌마한테 미리 허락을 받아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가전제품을 사용할 일이 있다? 그러면 미리 좀 엄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 도난 문제는 좀 심심찮게 일어나긴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호스트 가정이 훔쳐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디서 잊어먹고 와서 뭐 집에서 없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불편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저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우리나라만 커피숍에 휴대폰 놓고 가면 안 가져가지 미국은 바로 가져갑니다. 네. 홈리스도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본인 저런 도난 관련된 거는 본인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본인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터질지 몰라요. 이제 금연이랑 공주는 당연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홈스테이는 집안에서 담배 피는 거 질색팔색 하세요. 그래서 흡연자들은 반드시 홈스테이 가족분들한테 흡연은 어디서 해야 되냐 이런 거 양해를 구하셔서 흡연 장소 같은 거 미리 파악해 주셔야 되고 방에서는 절대로 담배 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홈스테이에서 민원을 받는
받을 때가 있는데 그게 대부분이 다 담배, 흡연 때문에 지금 민원이거든요. 학생이 방에서 담배 폈다. 바로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미국인들 대부분은 그 애완동물을 다 키웁니다. 개나 고양이. 근데 우리는 개나 고양이를 많이 키우시기도 하고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홈스테이 신청서 이따 저녁에 올릴 건데 홈스테이 신청서 작성해 주실 때 내가 뭐 고양이에 대한 알러지가 있다. 그럼 그런 거 사실대로 다 적으셔야 돼요. 나에게 무슨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 다 적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룸메이트 매칭하고 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리고 알러지는 없으나 난 큰 개는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 이런 것도 다 적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거 다 참고해서 홈스테이 신청할 때 대형견 안 되고 소형견 있는 집이나 아니면 애완견 최대한 없는 집을 찾아달라 이런 거 말씀드릴 거고요. 나한테 음식이라던가 약물 알러지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반드시 저한테 인폼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다 고지를 해서 문제가 없는 식으로 배정은 해드릴 예정입니다. 홈스테이 가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스테이는 호텔이 아니에요, 여러분. 청소 안 해줘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나와 룸메이트가 얼마나 깨끗한 방에서 살 수 있는가는 여러분의 능력에 달렸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침실 정리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은 기준품 관리 잘 하셔야 되고 가구 같은 거 망가뜨리시면 당연히 변상 들어옵니다. 조심해서 쓰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으로 금연하셔야 되고 친구 초대하시거나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욕실이 여러분 얘네는 뭐라 그러죠? 바닥에 개수구 올내려가는 게 없어요. 배수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림에 샤워 커튼 살짝 보여요? 파란 색깔? 네. 샤워 커튼을 치고선 욕조 안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셔야지 물이 밖으로 안 튀어나가고 그러면 배수구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밖으로 다 튀어나가게 되면 홈스테이 아줌마가 난리가 납니다. 네, 저기가 물바다가 돼서. 그러니까 반드시 저거 조심하셔야 돼요. 커튼 치시고 저 안에서만 반드시 샤워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 같은 거 잘 건져내셔야 되겠죠? 욕조에 배수구가 욕조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 너무 늦은 시간에 샤워는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물도 좀 아껴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화장실 사용하고 문 반드시 여셔야죠. 운동 생활인데 그죠? 그리고 이제 휴지는 휴지통이 거의 없는 관계로 변기에 당연히 넣으셔야 되고 이제 사용하신 다음에는 물기를 닦거나 간단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실이랑 식당은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꼭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홈스테이에 대한 환상들이 사실 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미국 사람들 굉장히 프렌들리하고 그래도 나는 손님인데 손님같이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만 있으셔가지고 우리 홈스테이 가족은 너무 딱딱해요. 이런 걸로 상처받고 실제로 있거든요, 이런 분들. 근데 그냥 우리가 사는 집에 그 가정이 사는 집에 어찌 보면 내가 같이 공동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지 홈스테이를 신청한 내가 그 집의 손님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약간 서운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더라도 서로 이해하면서 같이 산다는 마음으로 좀 있으셔야지. 그러니까 홈스테이가 사실 불편하면 여러분 3주 동안 연수 생활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홈스테이에 뭐가 문제가 생기신다면 제가 이제 여러분 각자 배정되는 홈스테이 업체에 연락처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여러분이 직접 바로바로 연락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면 시차가 없는 관계로 좀 빨리빨리 해결이 될 거고요. 근데 대화를 했으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한테 카톡이나 이메일 주시면 제가 중간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도와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전북대학교 학생들 계속 보내보면 홈스테이로 문제가 생긴 학생들은 거의 없긴 했었어요. 다 잘 지내다가 오셔서 크게 걱정은 안 하지만 사람 일이 모르니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이랑 전자기기 같은 거는 뭐가 좋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로밍이 편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심카드 가져가시는 게 편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가격을 비교해보면 솔직히 심카드가 좀 싼 것 같아요. 미국 유심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제 끼시는 게 좀 가격적인 면에서 로밍보다 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기가수도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거 이렇게 찾아보시면 유심카드 파는 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격 같은 거 좀 비교해보시고 나한테 맞는 거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국제전화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좀 카카오톡 전화도 많이 보다는 심카드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카드는 이렇게 생긴 홀로카드를 구매하셔가지고 충전해서 쓰시게 될 거고요. 이 홀로카드는 ABC 마트에서 판대요. ABC 마트가 우리로 치면 뭐랄까요? 홈플러스? 뭐 이런 개념이라서 많아요, 되게. 그래서 아마 내가 사는 홈스테이 반경 한 1, 2km 안에는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서 주로 사니까 저기서 이제 구매하시면 되고, 이제 홈스테이 가정한테 물어보시는 게 아마 제일 빠를 거예요. 어디서 하면 되는지. 이제 그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제 교통카드 파는 데 알려주시겠죠? 거기 가셔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이거 미국 문화 팁인데요. 읽어보시면 사실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이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러분이 약간 나 이런 거 되게 당황스러워요 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팁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팁이라는 제도가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예를 들어 제가 물건을 사요. 10불짜리 물건을 사면 이제 얘를 계산대에 가져가서 찍어보면 10불이 변신을 하죠. 왜냐? 세금이 나중에 붙어서. 그래서 13불, 14불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세금이 나중에 붙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팁 문화가 있어서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내가 음식을 먹게 되고 나면 서빙을 하신 분들한테 팁을 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음식값의 15% 정도 팁이 붙어요. 그래서 이런 거 약간 한국이랑 좀 다른 거라서 좀 이해하셔야 되는 문화가 있을 수 있고, 은행이나 슈퍼 이런 데는 굉장히 일찍 문을 닫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집과 학교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어떤 가게가 어디에 있는지, 문을 몇 시 닫는지를 확인을 하셔야지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24시간 안에 편의점도 있는데 그리 많지 않다는 거. 그런 거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조금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여러분을 29명 학생들 수속을 맡을 거거든요. 저희가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사실 매년 전국대회에서 학생들이 선발돼서 모든 서류가 완료되는 게 사실 5월달에 끝나는데 올해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좀 빨리빨리 내달라고 조금 재촉을 할 수 있어요. 밴드나 아니면은 뭐 카톡 같은 걸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건데, 보통은 밴드에 전체 공지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밴드에 들어가서 공지 확인하시고, 제가 언제까지 내주세요라고 이제 날짜를 정해드리면 그때까지 최대한 좀 맞춰갖고 빨리빨리 내주시길 좀 바랄게요. 하와이 대학교는 전북대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타국의 많은 학생들이 이번 방학에도 올 거예요. 아까 비디오를 보셨듯이 이렇게 많은 국가의 학생들이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많은 만큼 학교에서 원리 원칙대로 행정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시다거나 아니면 빨리빨리 뭐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규율 등 잘 파악하셔가지고 불이익이 없도록 잘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홈스테이 가족들이 대체적으로 친절해요. 하지만 문화와 관습이 다르니만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좀 맞지 않는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너른 마음으로 좀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스테이 환경이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만큼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건물들이 새 것도 많고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근데 우리와 달리 거기는 오래된 약간 건축물들도 많고, 그리고 집이 사실은 이제 우리처럼 아파트보다는 단층 집이 많기 때문에 수리 보수해야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 환경적으로는 사실 우리보다 좋지 않다라고 많이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갖지 않으시는 게 좀 좋을 수 있어요. 기계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 간혹 실수하더라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건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와이 대학교에 건의사항이 있다면 그 담당자분이 리사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 이제 이메일 주소나 연락처를 여러분한테 공개해 드릴 텐데 그분한테 직접 연락을 하시는 게 빠를 수 있고요. 그리고 홈스테이에 관련 건의사항이 있다면 홈스테이 업체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게 불편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이랑 같이 하와이에 있으면 좋은데 저는 한국에 있을 예정이라 아무래도 시차랑 이런 게 좀 많이 달라서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100% 도와드릴 거예요.
근데 답변을 늦게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는데 시간 걸리고 제가 또 얘기하는 시간이 걸리죠. 네. 그래서 이제 급한 일들이 있으시다면 사실은 직접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하고요. 직접 해결하려고 하셨으나 이제 안 되시거나 어려움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중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OT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릴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오늘 꼭 저한테 신청서 안 주신 분 계시면 꼭 신청서랑 여권 보내주셔야 되고, 그리고 카카오톡 연결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오후에 홈스테이 신청서하고 인스타 발급하는 밴드에 공지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시고 저한테 여권이랑 다 보내주신 학생들은 일단 인스타 비자부터 신청해 주시고 사본 나오는 대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 끝나면 514호로 이동해달라고 전북대학교 담당 선생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수업 있으셔서 못 가는 학생 아니시면 514호로 이동하셔가지고 이제 나머지 전북대학교 OT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OT는 여기서 마칠게요. 네,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여러분.